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추리 능력 중에서 만능 치트키라고 하는 즉해법 1번과 즉해법 2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가 우리 지역 농협에서 좀 생각보다 좀 많은 비중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고민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추리 능력을 풀려고 딱 하면 일단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풀릴 것 같아. 근데 자꾸 막 맴돌아, 머릿속에서 막 맴돌다가 결국에는 딱 답을 찍었는데 애매한데 틀려, 이러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추리가 왜 그러느냐, 왜냐면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시험 볼 때는 항상 당황을 하죠. 그리고 급박하죠. 막 초조해, 이런 상황에서 하면은 잘 안 풀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뭔가 공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이런 공식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 방식이 바로 이 즉해법 1번과 2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갑을병정 4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훔쳤는데 한 명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참거짓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참거짓 말고도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게 바로 즉해법 1번입니다. 즉해법 2번은 좀 풀이를 할 수 있는 게 약간 좀 제한적이긴 하고, 즉해법 1번이 정말 압도적인 방식인데, 자, 봅시다. 일단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정이 있죠. 첫 번째, 즉해법 1번을 언제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즉해법 2번은 언제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막 하다 보면 이건 즉해법 1번이구나, 즉해법 2번이구나, 이렇게 알면 좋은데 이게 쉽진 않아요. 처음에 좀 연습을 해야겠죠. 자, 첫 봅시다. 자, 이거는 이 진술을 잠깐 봤을 때 이 어떤 대상이 있어요. 요 돈을 훔친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을 서로 지목하죠. 이 서로 지목하는 거는 즉해법 1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즉해법 2번은 뭐냐? 이거는 다른 대상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를 때는 2번을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문제집에다가 저처럼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다 갑을병정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집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여러분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갑, 을, 병, 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쓰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굳이 여러분들은 시험지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진술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X축과 Y축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쪽이 뭐냐면 진술이에요. 진술. 자, 이쪽이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진술, 을의 진술, 병의 진술, 정의 진술. 자, 이쪽이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이쪽이 대상입니다. 자, 대상이라는 게 뭐냐? 거짓말을 여기 훔친 사람이죠. 훔친 사람이 대상이죠. 훔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꽃병을 깬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골을 넣은 사람, 뭐 이렇게 다 이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갑이 훔쳤다면 이렇게 보는 거고, 을이 훔쳤다면, 병이 훔쳤다면, 정이 훔쳤다면, 이렇게 훔친 대상을 보는 거고요. 이쪽은 진술이죠. 갑의 진술에 따르면, 을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봅시다. 갑의 진술에 따르면 갑이 훔쳤을 때 이 말이 참이냐를 보는 거예요. 자, 갑의 진술에 따르면 갑이 훔쳤으면 요 말이 참인가요? 아니죠. 왜냐? 을 또는 병이 훔쳤기 때문에 갑이 훔친 건 아니죠. 얘가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이죠. 자, 가끔 이 거짓은 false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진실은 true 이렇게 쓰잖아요. true. 그래서 이걸 T하고 F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써버려요. 그럼 이게 뭐지? 이러면서 틀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O나 X로 그냥 표시하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true는 O, false는 X 이렇게 표시하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기가 좀 편해요. TF라고 하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1초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제 영혼을 팔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을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갑의 진술이 참이죠. 왜냐면 을 또는 병이 훔쳤으니까. 그래서 이건 참이 됩니다. 요 진술이, 갑의 진술이. 병을 볼까요? 병은 만약에 병이 훔쳤다고 하면 갑의 진술은 참이 되겠죠. 왜냐면 을 또는 병이 훔쳤으니까. 정이 훔치면 저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을을 한번 해봅시다. 을. 나는 훔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얘가 훔쳤으면 거짓말이 되겠죠? 나는 훔치지 않았으니까. 을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럼 갑이 훔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안 훔치면 되니까 갑이 훔쳤으면 참이 되겠죠. 병이 훔쳤으면 턱이 참이 되겠죠. 나만 안 훔치면 되니까. 정이 훔쳤으면 참이 되겠죠. 나만 안 훔치면 되니까. 그렇겠죠? 자, 나도 훔치지 않았대요. 그럼 나는 누구야? 병이죠, 병. 병이 훔쳤으면 뭐죠? 나도 훔치지 않았으니까 병이 훔쳤다면 거짓말이 되겠고 나머지는 참이 되겠죠.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 을이. 자, 정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 얘기한 거야. 이 말이 맞냐 이거죠. 을이 훔쳤다. 그럼 이건 참이죠. 근데 갑이 훔쳤다면 거짓말이 되겠죠. 병이 훔쳐도 거짓말이 되겠고 거짓말이 되겠고. 자, 이제부터 이 표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표로 온갖 잡스러운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 말이 뭐냐 이거죠. 자, 갑이 훔쳤다면 진술들이 참이 2개고 거짓말이 2개다 이런 뜻이에요. 을이 훔쳤다면 거짓말은 하나, 참이 3개다 이런 뜻이에요. 병이 훔쳤다면 참 2, 거짓 2, 정이 훔쳤다면 참 2, 거짓 2 이런 뜻이에요. 문제가 뭐죠? 한 명만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을이 훔쳐가야지만이 요 진술들 중에 한 명만이 거짓말이겠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냐? 어렵진 않죠? 그렇다면 한 개를 더 풀어볼까요? 자, 요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요거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풀한지는 제가 다음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있지만 본 강의 시간에 여러 개의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별게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여기 해석을 해놨는데 여기 TF로 해놨죠? 여러분들은 OX로 하세요. OX. OX가 편하다. 왜냐? 이렇게 이상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렇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갑을병정 4사람이 딱 있어요. 그런데 횡령 사건과 연관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딱 보시면 아, 참말을 한 사람과 거짓말을 한 사람이 뭐냐라고 물어봤고, 자, 진술이 서로를 지목하죠. 갑은 야, 을 네가 훔쳤어. 을은 네가 훔쳤어. 네가 훔쳤어. 서로 막 이렇게 지목하고 있죠. 딱 보는 순간 즉해법 1번이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이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갑, 을, 병, 정을 씁니다. 시험지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 했죠? 대상, 이쪽이 진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대상이 뭐죠?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횡령을 했다면 요 말이 참이냐를 봅시다. 자,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을이다. 그럼 얘가 훔쳐가야 참이죠. 그렇겠죠? 갑이 훔쳐갔다면 얘의 진술은 거짓이 되겠다. 그렇겠죠? 병이 훔쳐갔다면 요 진술은 거짓이 되겠죠. 왜냐면 이 진술이 갑의 진술이 정도 마찬가지겠죠. 자,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정이다. 정이 훔쳐가야 요 을의 말이 참이겠죠. 요 을의 말이 그렇겠죠. 이걸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이 훔쳐가야 되니까 나머지 갑이 훔쳐갔다면 을의 진술은 거짓이 되겠죠. 을이 훔쳐갔다면 요 말도 거짓이 되겠죠. 병도 거짓이 되겠죠. 만약에 이 말이 참이려면 을이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자, 이번에 병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횡령 사건과 연관이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럼 내가 훔쳐가면 거짓말이죠. 나는 훔쳐갔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면 정이 훔쳐갔다면 이 말이 참이죠. 나는 관련이 없으니 정 가져갔든 을이 횡령하든 갑이 횡령하든 다 참이 되겠죠. 자,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을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럼 을이 거짓말을 했으니까 요거에 다 반대로 하면 되죠. 을이 참말을 했으면 여기 거짓말이 참이 되고, 을이 거짓말을 했으면 참말이 되고, 거짓말을 했으면 참말이 되고, 정이 참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을 해석해 봅시다. 갑이 횡령을 했다면 참말이 2개, 거짓말이 2개 이렇게 되죠. 을이 횡령을 했다면 참말이 3개, 거짓말이 하나. 병이 횡령을 했다면 거짓말이 3개, 참말이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이 횡령을 했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은 거짓말로 대답을 하고 있고 한 사람만 참을 말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횡령을 한 사건 중에서 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얘가 참말을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횡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횡령한 사람은 병이 되고 참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정이 되겠죠. 얘만 참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빨리 풀리죠?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기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걸 이해해서 여러분들 이걸 푼다는 건 굉장히 시간 내에 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시다. 참말을 한 사람이 2명이고 자, 거짓말을 한 사람이 2명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이걸 풀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자, 이 경우는 자, 참말을 한 사람 갑이 횡령을 했으면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고 참말을 한 경우도 있고 이게 2개죠. 요거하고 이 정이 횡령할 때도 이렇게 2개죠. 이렇게 2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줍니다. 첫 번째 갑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말이 맞느냐 틀리냐를 물어본 거죠. 그럼 맞을까요? 이 말이? 갑은 거짓말을 했다가 맞을까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요 갑이 횡령을 해도 갑은 거짓말을 하고요. 정이 횡령을 해도 갑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죠.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을은 참말을 했다. 그럼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이때는 갑이 횡령을 했다면 거짓말을 하지만 정이 횡령을 했을 때는 참말을 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둘 다 성립을 해야 true이기 때문에 요거 false가 되는 거죠. 이 말은 맞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병은 거짓말을 했다. 병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병은 갑이 횡령을 해도 무조건 참말을 했고요. 정의에게도 참말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참말을 한 경우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하다. 요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즉해법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쭉 정렬해서 푸시면 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었고 이렇게 병하고 정을 선택하시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즉해법 두 번째를 보면은 이거는 뭐냐 이거죠. 본 강의 시간에 즉해법 1번은 더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접목이 된다더라 이런 걸 설명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면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즉해법 2번은 뭐냐? 잘 생각해 봅시다. 아까는 자,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꽃병을 깼다, 꼴을 넣었다, 또는 거짓말했다, 뭐 횡령을 했다, 뭐 사기를 쳤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잘 보면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서로를 지목하는 게 아니죠. 자, 동호가 N에 갔다, 동호는 W에 갔다, 동호는 딴 데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를 지목한 게 아니죠. 그죠? 동호가 너가 깬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즉해법 2로 합니다. 2. 즉해법 2. 그죠? 이걸 이제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번엔 좀 반대인데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민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민기, 종현 이렇게 써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동호 이렇게 써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얘네들이 갈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을 테니까 이때는 진수를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까는 이렇게 봤죠? 이번엔 이렇게 눌러 밑에서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를 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써보느냐? 자, 민기는 N 동아리에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W에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T 또는 N, W, T, W, T, N, W, N, 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 N, W, 그 다음에 T, W, N 이렇게 다 경우의 수를 쓰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오죠? 사실은 세 개의 동호회가 있기 때문에
3 팩토리얼만큼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를 좀 더 뒤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쓸 때도 이렇게 정렬을 하실 때도 이렇게 n 민기 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n을 쓰면 이쪽이 w, t나 둘 중에 하나겠죠. w 쓰면 이쪽이 t하고 n이겠죠. 그러니까 n, w, t를 먼저 맞추고요. 나머지를 하나씩 맞춰가면 좀 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빠른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시험에서는 쭉 쓰고 쭉 풀면 거의 30초도 안 걸려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 천천히 설명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자, 민기가 말을 했어요. 진수를 이쪽으로 봅니다. 이쪽으로. 각각은 케이스예요. 여기 케이스별이죠. 각각 요 진수란 애들이 이쪽에 케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호가 n 동호에 갔습니다. 그럼 동호가 n 동호에 간 거는 얘가 n에 간 건 어디죠?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얘의 진술이니까 동호가 n에 간 요 말이 뭐예요? 요 말이 참이 되겠죠. 이렇게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동호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동호가 n에 간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는 x가 되겠죠. 거짓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종현은 얘기를 합니다. 동호는 W에 갔어요. 그러면 종현이 진술한 것 중에 동호가 W에 간 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하고 여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5, 여기가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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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동호가 얘기합니다. 둘 다 뭔 소리냐. 나는 N도 아니고 W도 아닌 T에 갔다 이거죠. T에 간 거. 동호가 T에 간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X가 될 겁니다. 자, 이 표를 만들어 놓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T 동호회에 간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T가 참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땡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니겠죠. 이것도 T 동호회가 참말을 하고 있죠. 이것도 땡. 자, T 동호회가 거짓말을 한 거 맞죠. 그렇죠? T 동호회에 거짓말 한 거 맞고 T 참말 요것도 땡. 자, T가 거짓말한 거 맞죠? 그렇죠? 요거 맞고 T가 참말 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지금 2개가 나왔어요. 여기하고 여기 케이스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N 동호회에 간 사람은 참말을 했습니다. 자, 이건 N은 거짓말을 했죠? N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건 땡. N이 참말을 하고 있는 요게 이제 요게 케이스에 다 맞게끔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민기는 T, 종현은 N, 동호는 W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정말 천천히 풀어서 그런 거죠. 제가 풀면 이거 2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거 쓰는 거 얼마 안 걸려요. 쭉 써서 그냥 풀이 쫙 해가지고 딱 찍은 다음에 정답 찍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놀라게 될 겁니다. 이게 참거지 돼서 즉해법 2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T, N, W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딱 보는 순간 A, B, C 3명이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1, 2, 3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자, 오디션에 최후의 3인으로 끝까지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서로를 지목한 게 아니죠. 1위냐, 2위냐, 3위냐니까 즉해법이고요. 자, 즉해법 2번은 이렇게 별도의 대상을 지칭할 때 3개 이상이 보통 안 나옵니다. 3개까지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 4개가 나오면 만약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이렇게 나오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냐면 총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24개가 나옵니다. 24개. 그러니까 이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시간 많지. 시간 많을 때 풀어 이런 거고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즉해법은 보통 즉해법 2번은 3개인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진술대로 보라고 그랬죠? 그럼 일단은 A가 있고요. 자, B가 있고요. C가 있으면 한번 써보는 거예요. 1, 2, 3등 1, 3, 2, 2, 1, 3, 2, 3, 1, 3, 1,
2, 3, 2, 1 이렇게 써보는 거죠. 자, 봅시다. 1위는 C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럼 A의 진술대로 봤을 때 C가 1등인 건 여기죠.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참이 보통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얘기합니다. 제가 3등이겠죠. 그러니까 G가 3등인 건 여기죠. 여기 이렇게. 자기가 3등인 건 여기입니다. 자, 저는 그냥 무난한 2등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2등. 자기가 2등일 때만 참이 될 테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거짓이 됩니다. 그럼 거짓을 체크해 볼까요? 자, 이렇게. 뭐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는 그냥 동그라미 보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인터뷰를 한 것 중에서 한 개만이 참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아니고 그냥 풀어보세요. 그냥 풀면 잘 안 풀립니다, 이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또 해줄게요. 그러면 자, 한 개만이 참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건 셋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이건 땡. 둘 다 참이네요. 땡. 셋 다 거짓. 땡. 둘 다 참. 땡. 자, 이거는 참이 몇 개예요? 한 개씩이죠. 그럼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케이스가 자, 어떻게 된 거예요? 3등, 1등, 2등 이렇게 구조도 나올 수 있고요. 3등, 2등, 1등 구조도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A는 무조건 뭐예요? 3등, B는 1등 또는 2등, C는 2등 또는 1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참인 건 뭐냐? 이거죠. 이거. A가 3등이다. 이거죠. 그렇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푸시면 절대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두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뭐 라면으로 풀게 되면 굉장히 잘 안 풀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걸 시험장에서 푼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A는 무조건 3등, B는 1등 또는 2등, C는 2등 또는 1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즉해법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즉해법 1번과 2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추리는 뭐 순서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순서 찾기라는 건 누가 뭐보다 먼저 왔느냐, 성적이 우수하냐 이게 다 순서 찾기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원탁 있죠? 뭐 앉았어요. 앉았는데 와가지고 5명이 앉았어, 6명이 앉았어, 4명이 앉았어 이런 거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호수를 맞춰라. 자리 배치라고 하는데 자, 순서 찾기는 순서만 정하면 되지만 자리 배치는 자리를 넣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것도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명제 추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 강의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